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3도까지 떨어지며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였고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 전라권 서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오는 현상이 관측되었으며 전북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날씨 변화는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낮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온에 신경 써야 하며 눈길과 빙판길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날두가 바이낸스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발행한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1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에 안착하고 연말 산타 랠리로 7천만 원까지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 제약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금, 국채,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7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정책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동시에 경기 부진과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동결 상태가 이어지다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러한 금융정책은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해 신중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자산 불평등 개선에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보유세 과세의 왜곡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편 한국은행 총재는 긴축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적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투자 의혹이 부각되고 있어 이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825건의 피해 사례가 인정되어 전체 누적 피해 건수가 9,109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중 다수의 피해자는 20대와 3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로 인해 4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은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에서는 전세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 및 금융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낙찰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최근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합 건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매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매 시장에 대한 초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필요한 법률 용어나 기초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 경매 시장에서도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550K주의 금이 있다며 수천만 원을 속여받아낸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기에 금이 있다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으며 피해자는 이 거짓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여 벽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부터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동정호에 대한 생태조사 및 관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식들은 금융, 환경,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들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플러스 정책회의에서 추가 감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루 새 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반발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흑해 지역의 폭풍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로 WTI는 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게 될 경우 성장률은 1.9%로 떨어지고 물가는 2.8%로 상승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3분기 GDP 경제 성장률은 5.2%로 상승하며 기대를 초과했으나 4분기에는 2%대로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뢰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 지방정부 부채, 글로벌 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2달 연속으로 위축되었으며 신규 수출 주문도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중국의 온라인 소매 부문과 주요 회복 동력이었던 서비스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중국 경제 활동의 안정화에 크게 달려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을 이루지 못할 경우 아시아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 조성과 고품질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의 정체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주주들의 힘을 이용해 무능력한 기업들이 가진 부를 순환시키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 재계 단체 게이달레는 엔화 약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지표 변화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수익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학기술 발전과 노벨과학상 수상자들을 연구한 강철구 교수는 일본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회장은 반도체와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 신흥 첨단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한일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일본의 노사관계 모범을 시찰하기 위해 출국하였습니다. 다양한 뉴스를 듣다 보면 투자의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